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오른 것 같던데요? 네, 올랐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5일간 실시했습니다. 전국 2,512명, 표본으로서는 95%를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긍정평가는 38.5, 부정평가 57.6 각각 나왔고요. 오늘 발표되었죠. MBS 조사. 전국 1,007명,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표본 오차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긍정 44, 부정 49.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난주 화수목 1,001명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 긍정 40%, 부정 50.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도 긍정평가 구간이 40에서 45 이 선에 좀 있더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아직 그 29일 날 선언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굳이 한다면 오늘 MBS가 월화수해서 이제 목요일 오늘 발표하는데요. 29일 이제 조사가 일부 반영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MBS 조사가 월화수 조사했는데 화요일 날 발표했으니까. 월화수해서 오늘 목요일 발표하니까. 네. 보니까는 약간 올랐던 것 같아요. 1%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그럼 별 큰 의미 없는 포인트였다. 예,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대선 여론조사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오늘 아침부터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지열은 했다. 하지만 강한 반등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결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하겠다고 한 날을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들이 발표될 텐데 예상 어떻게 하세요? 오를 거라고 예상하세요? 빠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당분간 이제 보합 수준에서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있었다라면 이제 드디어 이제 링에 와는 이제 본격적인 평가 국면으로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제는 이제 지금까지 한 해 만에 했던 반문 정서를 자산으로 해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윤석열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해법은 무엇이냐, 너의 솔루션은 뭐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루어질 텐데요. 부연하자면은 이제 오늘 많이 비교되었던 것이 윤 총장의 출마 선언문과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문 비교가 되었는데 보통 출마 선언문이라 하면 이제 크게 세 챕터로 구성이 되죠. 현재 우리 사회를 보는 인식,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또 해법, 그리고 자기의 다짐. 근데 윤 총장의 또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하이톤이더라. 한국 사회를 바라본 인식과 그래서 뭐 정권 교체 나서겠다만 있었지 해법에 대해서는 빈약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보면은 굉장히 담대하게 처음부터 헌법 1조부터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 인식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주요 영역에서 자기 나름의 해법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밝혔던데 이제 돌아오자면은 윤 총장이 과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일단락을 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본격적인 검증이라는 것이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 검증도 도덕성 검증 못지않게 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법을 내어줄 것인가. 그것이 윤 총장에게 다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지금 여야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출마 선언만 가지고 1라운드 대결이라고 본다면은 이재명이 세련미 또 경륜에서 앞서지 않았냐. 그런 평가 대체적이니까 지금 그 말 하신 것 같고요. 자, 손지은 기자님.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방금 배철호 위원 이야기처럼 앞으로는 보합으로 갈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 그 기대에 못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출마 선언 전까지의 기간이 좀 굉장히 국민적 피로도 또 언론의 피로도가 아하. 높아져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인을 보통 우리가 두 종류로 보는데 눈앞에 나타났을 때 플러스가 되는 정치인이 있고 보이지 않고 그냥 전해지는 얘기만 듣는 게 더 나은 정치인들이 있는데 윤 전 총장의 데뷔전은 일단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나 언론을 피로하게 했던 뭐 메시지 혼선이나 이런 거 없이 나타났을 때 효과는 좀 나았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전달력이라든지 어떤 그 답변에 대한 정무 감각에서는 다들 합격점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약간 윤 전 총장이 그날도 예를 들면은 정권 교체라든지 뭐 복지와 성장, 4차 혁명 이런 단어를 쓸 때 좀 굉장히 어색함이 느껴졌잖아요. 예. 완전히 체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의도 문법 또 정무적인 감각을 더 키우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지 이 부분들은 좀 한 일주일 또 2주 정도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민주당의 경선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장인데 정세균 이강재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어요. 이게 혹시 당 경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예. 이제 민주당이 가장 고민이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 이제 예. 이게 재보선 이후에 평가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이 예비 경선에서 국민 면접을 볼 패널 3명을 추렸는데 예. 거기에 이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오전에는 그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 반대, 아주 강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도부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정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가혹한 조국의 시간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냈고요. 조금 전에 경선기획단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확정이 아니었다.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정정 브리핑을 냈고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안동을 방문했는데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김경률 회계사 됐는데 예. 또 바뀌었다라고 했더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이제 조금 다른 평가를 예. 내놨습니다. 그 경선 기획단에서 글쎄요. 왜 그런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김경률 회계사로 끝까지 갔다고 하면 지지층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경선 기획단이 견디지 못할 정도 동요가 있었을 텐데 그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정무적으로? 일단 오늘 컨셉 자체가 이렇게 3명의 패널이 한 명은 김경률, 그다음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었고요. 예. 또 한 명은 이제 김소연 유닉 94년생 청년 이제 기업가였는데 좀 이렇게 좀 흥행의 초강수를 두다 보니 이게 어찌됐든 반나절 만에 결과가 바뀐 거라서 좀 앞으로 예. 험난한 길이 예.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동영의 촉시간에서 몇 번 언급했는데 경선을 흥행시킬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는데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나왔던 그 선거에서 흥행했던 게 방법론이 달라가지고 흥행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시장 될 때도 흥행한 거는 방법론 때문에 아닌데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그런 생각 들고. 알겠습니다. 자, 반 이재명 연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례차례 단일화를 통한 이재명과의 결선 투표 이거란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반반이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이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선언을 하면서 7월 5일 하면서 아주 이렇게 좀 독한 말을 했었죠. 이른바 민주당 적통 후보. 이게 그 적통 대 비적통 이를테면은 이게 우리 반 이재명 아니다. 누구 때문에 모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통 후보.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적통 후보는 또 무엇이냐. 이에 대해 이제 당연히 이제 질답이 오갈 텐데. 그렇죠. 우리 뭐 송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제 그에 대해서 해명 디펜스 하나 나오는데 그거에서 좀 말이 좀 꼬였어요. 전 그냥 이게 겉말과 속말이 좀 연결이 좀 일치가 안 되고 저는 이제 이를테면 선언을 한 이상 이제 차근차근 단일화가 나름 될 거라고 좀 보는데 근데 그 딱 그까지
거기까지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다음 산을 넘으려면 뭐 추미애, 박용진 또 더 제일 나름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낙연 이까지 같이 이제 묶어져야 될 때가 같은 나름 이제 단일화했던 실질적인 효과 혹은 모양새가 될 텐데 거기까지는 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근데 오늘 뭐 MBS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7%인가요? 27%? 오늘 MBS 조사에서 27%네요. 예. 윤석열 후보가 21% 이렇게 기록했는데 네, 27%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평가 왔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이 지사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가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올라오지 못해. 왜냐면 그분 현직이 이제 도지사다 보니까 예. 뭐 이럴 때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메시지 전달하고 움직이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를테면 뭐 고공행진하고 27% 이게 지금 사실 지금쯤이면 이른바 30제명 정도의 어떤 그 타이틀 나올 만큼 우상향으로 뚫고 가야 될 나름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예. 그냥 평가의 근거를 단초를 제시해 주기에는 이러저런 제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당연히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이런 당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그 크리티컬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경선이 이제 확정되고 이제 후보 등록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평가의 기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평가 반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박스권 상향을 돌파할 그런 개연성도 다분히 있다.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예. 야권은 홍준표 의원이 연일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는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의 그 일종 어떤 뭐 루머들에 대한 예. 해명에 대해서 치명적인 실수다. 예. 이제 이걸 우리가 뭐 방송에서나 이렇게 기사로도 잘 쓰지 않았던 내용들을 예. 이제는 공식적으로 쓸 수밖에 오늘도 저 한 줄리라는 단어 3번 언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치명적인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근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좀 팀킬은 자제해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경선은 윈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을 통해서 야권 단일화의 그 진짜 오랜만에 승리감을 한번 예. 맛봤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다 하나로 뭉쳐야만 한다.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홍준표 의원이 서로를 윈윈하는 이제 일을 해줘야 하는데 혹시나 마이너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 특성상 그만두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끝까지 가죠. 예. 근데 홍준표 의원도 결국은 뭐 대통령을 생각하니까 나름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1등을 때려야 그 자기 올라갈 그만큼 룸이 생기는 거죠. 예. 또 캐릭터도 많이 겹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1등은 모든 후보의 적이죠. 공적이죠. 예. 근데 근데 원희룡 지사가 또 뼈 때리는 말씀하셨죠. 예. 그게 때린다고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더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원희룡 지사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 이재명 지사야 정치를 꽤 오래 했고 이런저런 뭐 여야로부터 공격, 뭐 검경으로부터 공격 다 받아본 사람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맷집이 있겠느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름 내구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지난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각인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뭐 박범계 지금 장관님 그때 의원이었죠. 이제 국정감사에서 질답 과정을 봤을 때 저분 맷집이 보통이 아니구나. 일반 그 정치 초년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면 상당한 자기 애가 있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맷집은 있다. 자, 맷집은 있다. 동의하십니까? 맷집은 있는데 이게 저희 법조랑 국회 또 이제 여의도 문법은 아예 다릅니다. 화법도 그렇겠죠.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얘기한 부분만 딱딱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서는 백보를 하다가 대답을 안 해도 아니면 한숨을 쉬어도 아니면 뭐 중간에 좀 뭐 먼 산을 바라보고 대답을 해도 그게 다 해석이 붙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게 좀 어떻게 극복해 예. 나갈지. 그럼 관심입니다. 두 분 말씀을 공통으로 엮으면 맷집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혹은 여의도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정치권에 도전한다고 선언을 했고 들어온 이상 대중 앞에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뭐 조직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문제 또 내일 장모님 재판이죠, 기자님. 네, 예. 내일도 나옵니다. 그 내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이 대선 전국이 요동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결과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